때는 2020년. 총선이 100일 앞으로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병호 씨는 한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부서가 아니라 이제 저 감사부서 아닌 데 있었죠. 시민실장인가 이런 데 있었는데 그 무렵 감사원은 초긴장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감사의 전면에 나서자 감사원은 정권과의 정면 충돌로 치달았습니다.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고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감사원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의 정책까지 감사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41%라고 정책을 방향을 설정하는 게 뭐 그 자체로 문제다? 그거는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최재형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월성 1호기는 안전한데 이거는 조기 폐쇄하면 안 되는데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감사위원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 감사가 좀 미진했어요. 법률구성도 잘못됐고 그래서 그때 감사 보류가 돼서 다시 감사를 하려고 우리가 의결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원장이 총선을 바로 앞두고 그걸 발표를 하려고 무리를 한 거예요. 좀 이렇게 무리가 되면 난 다시 감사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하겠다는 걸 총선이 4월 며칠인가 그랬는데 내일 보자, 내일도 하자. 감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네. 감사 그래서 총선 전날인가까지 이제 해서 막 무리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위원들이 이건 아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나 이건 못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어디서 정보를 자문을 받았는지 국장을 바꾼 거예요. 유병호로. 좌초될 위기에 월성 원전 감사에 구원투수로 투입된 유병호 국장. 그는 정책감사보다 대인 감찰에 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유병호 씨를 잘 안다는 한 전직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기동 감찰 과장을 했어요. 대인 감찰을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을 내 손에 넣고 이렇게 쥐는 느낌이 들어. 맞으면 해직 할 수가 있어. 고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긴장해서 모든 걸 다 나한테 이렇게 복습되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거기에 좀 맛을 들리면은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진짜의 감사의 본능인 것으로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본인은 되게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불안불안한 사람. 엉뚱한 방향으로 일 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을 그르치겠죠. 그리고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일을 잘해야 일을 잘하는 거죠. 월성 원전 감사에 나선 유병호 국장은 자신을 따르던 감사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그들을 타이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병호 국장이 항상 자기를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뭐 타이거 부대들이 있죠. 그 당시 그렇게 숫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월성원전 감사를 했어요. 유병호 국장이 이어받아서.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김해창 교수는 유병호 국장 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해창 교수는 당시 감사를 받던 상황을 비망록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조사를 받는데 거의 취조 수준의 무례한 조사였다.
평수로 치면 한 4-5평 될까요? 자그마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황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딱 그 취조실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감사관들은 시작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상임 경영진에게 농락당했다. 당신들 말이야 그 농락당하고 기만된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비상임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데 그걸 농락 기만당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의도성이 너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우려와 지역 여론, 경제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들은 유독 경제성 분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폐로 비용이나 사용 후 해결료 처리비 같은 거 거의 계산이 안 된 상황이었고 아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폐로를 해야 된다 하니까 조사관이 교수님 말 많으시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 좀 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감사관들이 드나들며 감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오늘 내려보내고 다음날 다른 날 다시 또 오라고 그래. 소환조사해. 약간 그렇게 고압적으로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참 찔기네. 참 찔기네. 오늘 안에 조사 못 되겠네. 이 감사방해에 해당되는구만. 이러면서 마치 진짜 제가 적어놓은 게 50 시대에 보안대 고문하는 사람 옆에서 바람잡이 하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범죄 수사에 가까웠다는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감사는 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이제 불도저, 저인망식으로 싹싹 쓰고 거의 나올 때까지 파는 스타일이어서 꼭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다가 별거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고 이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냐. 유병호 국장의 평소 감사 방식과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당시 유병호 국장이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공감 노트. 감사를 사냥에 비유했습니다. 맹호처럼 정 안 되면 들깨처럼 고래나 호랑이나 사자를 사냥하는 게 진짜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유병호 총장 시절에 그 감사 그 어떤 성과를 뭐 고래급, 뭐 상어급, 뭐 피대 고등어, 뭐 새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고래에다 봐야지 승진한다. 막 이랬는데. 무협 영화 신용문객전에서 주방장이 칼로 썰듯이 감사하라고 교육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 그건 오해하신 일괄 거고요. 답변 주세요. 복해하신 겁니다. 네. 아름다운 부분을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이 있죠. 무슨 중국 영화 어디 칼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그 공감 노트가 그 감사관들 업무에 참조하라고 그거를 띄웠어요. 전체 띄워가지고 공부하라고. 이걸 기반으로 공부하고. 그거 기반으로 감사를 하라고. 감사관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이 지금 대상되는 일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백지 상태에서 조사를 해나가면서 서서히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냥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미 사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 유병호 국장팀의 감사를 받았던 산자부 백운규 장관과 문신학 국장,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게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없으면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건데 뭐 걸레니 뭐 쓰레기니 뭐 사냥감이니 하는 거는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공정성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을지.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예, 보내주신 공문 관련해가지고 저희 원장님이랑 감사위원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 인터뷰 의사 없으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답변 드렸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답변은 어려우신 건가요? 예, 그 서면이랑 뭐 인터뷰 요청이랑 둘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없으신 걸로. 네. 유병호 감사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유병호 의원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의 김지훈 PD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해 거친 표현을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걸 뭐 곡해가지고 사냥이랑 쓴 거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OJT 교재를 보는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성실한 직원은 냅둬도 잘하지만 농땡이 부리는 직원은 천 번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월성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받으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너무 대답이 정해진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계속 그거는 이어졌고 보고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 문답서 다 읽어보세요. 그거는 지극히 적법 절차를 거쳐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요.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건 그분의 권리예요. 권리고 그런 거 없다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병호 감사위원과 정식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방송사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뵀는데 PD수첩 분들이나 하는데 피하는 게 국민은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어제 응했어요.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유병호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당시 경제성 평가와 함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증거, 직접 증거, 간접 증거 따져가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판단해 감사원이 한 거고요. 지역 수용성도 마찬가지. 지역 수용성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주민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는 다 공동체의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마 존중해서 감사원에서 판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그 명쾌해요. 하지만 감사 보고서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고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전 현장에서 30년간 근무한 전문가에게 감사 보고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탈원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전체 비판하기 위한 데이터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원자력계, 산업계를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전 문화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은 엉망인데 그거는 감사를 안 하고 경제성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당시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자료를 대전지검에 송부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주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 유병호 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장에서 2계단을 뛰어넘는 매우 이례적인 승진이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걸로 1순위로 올라가고 1순위가 통상 다 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듣기에 유병우가 그 전날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거기를 찾아가서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충성을 다할 테니까 날 시켜다 오고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과의 관계가 있었다. 이상민 선배 그 옛날에 인수위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요. 인수위 건물에 옥상에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요. 그 누가 총장해야 되냐는 평생 살아온 길로 그냥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의 신임을 등에 업은 실세 사무총장의 탄생. 월성원전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준 이제 유병호 국장 그 당시에 그분에 대한 이제 좀 상당히 고마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유병호 국장을 파격적으로 총장으로 만들어주게 한 또 계기가 아니었나. 근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불행히 거기서 많이 잉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이 됐죠.